저희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짤 건데요. 디폴트 패키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여기 패키지가 비어 있어요. 아시겠죠? src에서 누르면 이 프로젝트 이름이랑 똑같은 패키지가 생겨요. 되셨나요? 디폴트가 원래 없는 패키지이기 때문에 쓰시고, 그 클래스 이름은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바이트 이그젠플이라고 쓰나요? 바이트 이그젠플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메인도 만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피니시 누를게요. 피니시 눌러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패키지는 없습니다. 패키지는 비어 있으시고, 여기다 뭘 할 거냐 이건데, 그 여기는 작은 숫자를 저장하는 변수, 변수에 값을 넣었다가 출력해보기, 넣었다가 그대로 출력하기. 그런데 이제 숫자를 4개, 둘, 넷, 다섯 개 이제 해서 넣었다가 초기화시켜서 값을 넣었다가 출력하고, 값을 넣었다가 출력하고, 이렇게 해보자. 아시겠죠?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연산을 한번 한 다음에 저희가 그 더하기 3 한 후에 출력해보자. 그 변수에 저장한 후에 변수에 다시 저장하고요. 변수에 저장을 하고 출력해보자. 이렇게 정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이제 5개. 근데 이게 바이트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 경계치 예상되는 마이너스 128, 127, 그 다음에 0, 중간에 있는 0, 그 다음에 그 최대치하고 0하고 중간에 있는 숫자들 몇 개씩 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자, 이 앞에 뭐죠? 퍼블릭이니까 00의 이렇게 되죠. 00의 클래스니까 모아둔 거 여러 가지를 모아뒀어요. 그래서 중괄할 거 필요해요. 아시겠죠? 모아둔 클래스 이렇게 모아둔 것인데, 이름이 바이트,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부터 시작하는구나. 바이트 단위를 테스팅할 건데 이그젠플 대문자로 쓰고, 의미가 달라지면 맨 앞에다 대문자로 쓰는구나. 되셨죠? 됐죠? 클래스 이름은 이렇게 쓰시는데, 요 쓰는 특징을 보시면 이제 맨 앞에 글자는 대문자로 쓰십니다. 맨 앞은 대문자, 공백 없습니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로 쓰시는데 소문자로 시작을 하시고요. 의미가 달라지면 앞에 달라지면 앞에 대문자로 쓰세요. 대문자로 써서 이제, 그래서 여기 맨 앞에 대문자로 시작을 했고요. 바이트 이렇게 쓰다가 의미가 달라졌어요. 여기 바이트가 한 단어고 다른 의미의 단어가 오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써라. 이렇게 사용하는데, 요걸 이제 낙타 봉우리처럼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썼다.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낙타식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그래서 이제 되셨죠? 네. 라고 명칭을 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의미가 달라지면 쓰는데, 얘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먹도록 길게 쓰셔도 상관이 없는데 의미 전달은 돼야 된다. 이게 뭐 하는 놈인지. 자, 그럼 시작하는 곳이 필요하죠. 자, 시작하는 메소드 메인 메소드 아시겠죠? 메인 가로 열고 닫고 쓰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시고, 앞에 퍼블릭 쓰시고, 스태틱 보이드 메인 가로 열고 스트링 대가로가 되었고 여러 개 args 이렇게 쓰시고요. 그 처리문이 여러 개 들어가 있으니까 중괄 열고 중괄 닫고 쓴다. 되시겠죠? 이게 번역을 하면 00의 이런 뜻이죠. 퍼블릭 00의 그 다음에 고정 그 다음에 없다 그 다음에 메인 메소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메인 메서드를 선언한 거죠. 선언. 그 메서드 앞에 이런 게 글자가 여러 개 붙으면 선언한 거다. 되겠죠? 예, 처리문 안에 이런 것들을 하면 호출한 거다. 썼고 이렇게 앞에 붙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적으시면 클래스에 해당되는 바이트 이그젠플 안에 이게 여러 개다. 그런데 여기 한 개를 만든 거예요. 메서드를 만들어 놓는데 선언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되시겠죠? 선언해서 만들어놨다. 써보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처리문을 만들어서 쓰시는데 여기다가 이제 바이트라고 쓰는 거죠. 바이트라고 썼다. 바이트가 이제 색깔이 변했죠? 리저브드 워드입니다. 이거 꼭 그대로 쓰셔야 되고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변경 못하고 그대로 쓰셔야 됩니다. 길이는 1바이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1바이트니까 이제 마이너스 128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VAR1 이꼬르 마이너스 128이라고 썼다. 자, 요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변수의 선언. 이렇게 해서 처음에 값을 집어넣는 거는 초기 값을 했다. 이 꼴이 있으면 오른쪽 거를 잘 정리해서 왼쪽으로 집어넣는다. 되겠죠? 이거는 이제 변수를 선언하면서요. 초기 값으로 변수 선언을 하면서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초기 값으로 마이너스 128을 넣었다. 이런 얘기죠. 넣어둔다. 이렇게 이제 동시에 변수 선언도 하고 초기값 넣기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요게 지금 메인 메소드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메인 메소드가 있고 메인 메소드 안쪽에 들어와 있다. 이런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얘기한다. 아시겠죠? 밖에 있으면 전역 변수라고 얘기한다. 전역 변수. 안에 있으면 지역 변수라고 얘기한다. 되셨죠? 예,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게 편하겠네요. 컨트롤 키 꽉 누르고 컨트롤 알트 누르고 밑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사용하시면 복사 붙여넣기가 된다. 그래서 이제 1, 2, 3, 4, 5 이렇게 썼겠죠? 되셨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하기 전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빨간 줄이 나네요. 마우스가 다 되시고 여기에 이제 이게 글자 잘 모르겠어. 하나 둘 세 번 복사. 예, 도와줘. 예, 파파가 도와줘.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중복 로컬 변수 VAR 중복이 돼 있다. 그럼 중복되면 안 되는 거구나. 중복이 되면 안 되는구나. 똑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로컬 중에서 이렇게 지금 로컬 변수가 여기 메인 이렇게 쓴 것 중에서 이렇게 중복이 돼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세요. 되셨나요? 예, 변수 이름도 마찬가지고 메소드 이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이제 똑같은 이름을 똑같은 위치에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는 전역 변수고요. 여기는 지역 변수고요. 여기는 전역 변수라서 요 위치에서 쓸 수 있어요. 똑같은 변수를. 아시겠죠? 위치가 달라지면 같은 이름을 쓸 수도 있다.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되시고 빨간 줄이 나면 마우스를 한번 갖다 대세요. 그래서 컨트롤 Y 눌러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경고가 나오는데 마우스 대시면 여기 variable is local variable var is not used 사용하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게 맨 처음에는 번역을 해서 이제 보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영어를 보시면 이걸 한 10대 번, 20번, 50번 보다 보면은 얘가 왜 그러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죠? 번역을 안 하더라도 이해되시죠? 자꾸 컴퓨터랑 친해져야 돼요. 컴퓨터를 얘기해보고 얘가 컴퓨터가 얘기하는 거를 귀 기울여서 잘 보시면 되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변수 선언한 거고 값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값을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 30 이렇게 집어넣네요. 30 집어넣고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0도 0이긴 한데 그 다음에 플러스 30 네, 됐고 마이너스 120 플러스는 128까지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27까지 씁니다. 여기 128 쳤더니 빨간 줄이 났어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형태를 잘 분석을 못한 거죠. 데이터 미스매치 cannot convert from integer에서 여기 보시면 요 자체가 그냥 번역해 드릴게요. 그냥 번역 128이라고 썼더니 왜 빨간 줄이 났을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얘가 계속 알려주는데 마우스 갖다 대시면 왜 그런지 알려줍니다. 보시면 타입 유형이 불일치했는데 인티자에서 여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집어넣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집어넣으니까 128이 인티자고요. 그 다음에 VAR 5라고 쓴 것은 이제 바이트인 거죠. 크기가 서로 틀려요. 그래서 변환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 특성이 안 맞으면 자바는 저장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거는 127까지만 쓸 수 있다. 127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네. 자, 변수를 선언해 가지고 전부 다 썼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128도 한 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6 VAR 6 이렇게 써져 있는데 오류가 납니다. VAR 6 해서 128이라고 쓰시면 오류가 납니다. 이유는 이 데이터가 크다, 바이트보다 크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그냥 쓰시면 인티저로 인식을 한다,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집어넣는데 요게 지금 이렇게 인티저 2 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2니까 어디로 보내고 있다, 이런 뜻이죠. 이해되시죠? 보내고 있다. 그러니까 요게 인티저고요. 요게 인티저이고 얘가 바이트. 그냥 쓰니까 인티저로 인식을 하네요. 근데 바이트 단위만큼 포함되어 있는 범위에 숫자를 쓰면 그냥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집어넣는데 문제가 없어진다. 이해되시죠? 인티저로 인식을 하겠지만 여기는 이제 크게 적당한 크기라 그러면은 문제없이 집어넣어줍니다. 요거는 오류란다. 오류라니까 주석 처리 해볼까요? 주석 처리는 컨트롤 시프트 C 누르시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블록 지정하거나 그 줄에 한 줄을 할 때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C를 또 누르면 주석이 풀립니다. 이클립스에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변수를 선언했고요. 근데 값을 넣었어요. 여기 이거보다 범위를 허용하는 것 내에서는 오류가 없는데 범위를 넘어가면 오류가 생기네요. 그래서 자바는 데이터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져 있는지 그런 걸 잘 보시고 거기에 맞는 변수 형태를 하시고 그 데이터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처리할 때에 어떤 형태에 해당되는 건지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시스템 계속 시스템.out 프린트에는 다 치셨죠, 이렇게. 네, 치셨죠? 네, 치셨는데 한 가지 하시면 시소 하시고요. 시스템.out 해가지고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시스템.out 프린트에는 자동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 학생들이 시소라고 그냥 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 시스템.out 프린트엔이라고 써야 맞는 거고요. 시소라고 치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채점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코딩 하실 때 system.out println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고 시소 이렇게 써놓고 이제 가르고 갈아 닫고 이렇게 써놓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쓰셨고 이제 VAR 1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 5개니까 복사하시고 컨트롤 시프트 밑으로 내는 방향키 눌러서 복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3 4, 5 쓰시고요. 아까 33 썼는데 오려놨어요. 오려놨는데 마우스가 되시면 이렇게 cannot be resolved valuable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데 번역해 본다. 빨간색이 나오면 이제 무조건 번역을 해서 이제 되시겠죠. VAR 33 변수를 확인할 수 없다.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선언이 안 됐다 이건 얘기죠. 그 위에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빨간 줄이 나면 내가 위에 있는지 위에 선언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선언하면 이제 따로 밑에는 아닙니다. 밑에는 아니시고요.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보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3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쓰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는 3이지 33이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메인까지 올랐어요. 메인까지 올라오면 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서 그 여기 바이트 이그젬플 바로 밑에 요게 있는지 찾아봐요. 여기 안에 아시겠죠? 물론 여기 중간에 보니까 여기다가도 선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찾아봅니다. 찾아봤더니 여기 없으면 지금처럼 빨간 줄을 내면서 얘가 그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우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띄우게 된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변수 없음. 이런 경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코딩을 하다 보면 요거하고 같다고 생각하고요. 머릿속에서는 같다, 이거하고 같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손은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류가 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을 쓸 때 저희가 시스템하고 소문자으로 이렇게 써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점 프린트LN 지금 자동 완성돼서 자동 변환이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아웃점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거 오류나는 것 좀 보셔야 되니까
그 S자를 소문자로 쓴다. 소문자로 쓰시면 대소문자 달라진 거라서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구별합니다. 시스템 cannot be resolved. 변수하는 거랑 동일하게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be resolved.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시스템을 여기 시스템이에요. 요거 이렇게 해결했는데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 찾으러 가겠죠. 시스템을 찾으러 가요. 이해되시겠죠? 찾으러 가는데 이게 이제 요 시스템 소문자인 거 찾으러 가는데 얘네들은 있잖아, 그죠? 얘네들은 있는데 왜 얘는 안 되지? 이렇게 보시면서 위로 시스템 소문자 시스템을 이렇게 찾으러 가요. 찾으러 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찾죠. 여기서 찾아봤더니 여기 세 문자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요 밖에서 한번 더 찾아봐요. 여기 인풋 되어 있는 거 찾습니다. 인풋 되겠죠? 자동 인풋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java.lang의 대문자 시스템은 있는데 소문자는 없어요. 대소문자 구별합니다. 근데 이게 눈에 잘 안 보여요. 이런 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제가 얘기해 주기는 이제 그 눈이 이렇게 두 개인 것보다 눈이 네 개인 게 훨씬 더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 건 저는 안 보이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 잘 보여요. 그런 게 이해되시죠? 본인은 제대로 썼다고 생각하면서 코딩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근데 나는 맞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맞았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 눈에 잘 안 보여요. 예, 안 보이시는데 옆에 사람이 보면은 그런 게 이제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오류가 나면 옆에 사람이랑 같이 찾는 연습을 하고 제가 얘기했지만 그 개발자는 오류를 찾아낼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어야 개발자예요. 코딩은 누구나 해요. 저기 구글링 하면 다 나오고. 이해되시죠? 다 나오고 하니까 누구나 하는데 걔가 이제 동작시키도록 이렇게 잘 수정을 하고 이게 수정을 해서 이제 동작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개발자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오류를 안 내면 이걸 잡을 기회가 없죠. 개발자로서 연습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거 자꾸 잡아주시면 됩니다. 오류는 돌아다니면서 오류단 사람들 거 눈을 불을 켜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잡아주시면 이제 본인 실력도 늘고 정리도 되고 이런 경우 이렇게 된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으십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마우스가 되시면 여러 가지 하라고 나와요. 여러 가지 하라고 나오는데 그 중에 변수 이렇게 변수 보여주면서 이런 걸로 바꿔보세요. 3이니까 3으로 바꾸시면 되고 시스템도 마찬가지 마우스가 되시면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 꼭 이게 해결하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오면 수정해서 고치셔야 되고요. 강제적으로. 아니면 이제 나오면 하시면 됩니다. 여기 java.lang에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자 이게 나오죠. 클릭하시면 대문자로 다 쓰시고요. 얘가 소문자로 썼을 때 컨트롤 맨 끝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얘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이제 인풋 되어 있는 거 글자가 똑같은 것들은 보여줘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면 그 중에 한 개 선택하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수정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거 맨 연습 삼아 한 거니까 주석 처리하고요. 컨트롤 F11 누르면 이제 콘솔이 나오면서 이렇게 집어넣었던 게 나타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제가 하려는 것은 플러스 3 한 후에 요거 플러스 3 한 후에 한번 해보자. 이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30분 여기 30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트 하시고요. var 7 뭐 이렇게 쓰시고요. 이꼬로 쓰시고요. var 4 플러스 3을 더하자. 3 세미콜론 찍자. 네. 찍으시면 이제 명령 프롬프트로 할 때는 빨간 줄이 안 나는데 얘네들은 빨간 줄을 내면서 빨리 그 수정해야 될 부분을 빨리빨리 보여줍니다.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얘가 미스매치 cannot be 왜 그런다고요? 번역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보시면 그 타입이 불일치하고요. 인티저에서 바이트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요 전체가 이렇게 연산을 하면 인티저가 된다. 이런 얘기죠. 얘가 지금 바이트, 요 바이트죠. 요 바이트고요. 얘가 숫자가 적어요. 그럼 바이트라고 볼 수도 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실제적으로 연산을 할 때는 인티저로 연산이 되는데 이렇게 연산을 해서 결과가 인티저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얘가 인티저가 돼버리세요. 인티저를 이렇게 넘기려고 했더니 얘는 4바이트, 얘는 1바이트. 집어넣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죠. 1바이트는 요만한데요. 4바이트는 이만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맞춰지진 않고요.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숫자이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렇게 맞춰서. 그냥 집어넣으면요 이만큼 잘라서 버리는 거죠. 버리고 요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되셨나요? 예, 활용을 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요 변수 타입을 안 바꾸려면 얘를 바이트로 바꿔줘야 돼요. 빨리 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해결하는 방법이 add cast to byte. cast 클릭하시면 여기 바이트로 cast가 된다. 요 기호가 cast 기호예요. 됐죠? 가로 열고 가로 닫고 해서 타입을 써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제 오류가 사라지게 됩니다. 되셨나요? 예, 캐스트라는 것은 요거 캐스트, 지금 요거를 이제 저희는 강제 캐스트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을 그 원래 바이트였던 거를 인티저 데이터를 변화를 하면 인티저 데이터를 뭘로 바이트 데이터로 강제 캐스팅을 한 거예요. 캐스팅 하니까 일부만 선택을 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길거리 캐스팅에서 사용할 때 이제 연예인을 이렇게 캐스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길거리 캐스팅.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캐스팅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명 캐스팅하고 나머지는 버리는 거죠. 그냥 지나가게 두고, 제 성공할 수 있는 마스크야. 그러면 이제 말을 시켜보는 거죠. 예, 말을 시켰더니 목소리가 영쨍해. 그러면 이제 그냥 지나 보내고 이제 목소리도 괜찮고 마스크도 괜찮으면 캐스팅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것처럼 똑같이 데이터가 커요. 이렇게 큰데 요것만 사용을 하고요. 나머지 버리는 거예요. 되셨죠? 버리도록 사용을 하자. 요게 캐스팅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바이트로 만든 다음에 요거 나머지 버리고 요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가 캐스팅입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강제 캐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방법은 형태가 바뀌었다. 그래서 형변환, 강제 형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명시적으로 이제 형변환을 시켜서 사용했다. 형태, 타입이 변경이 됐다. 형태가 바뀌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강제 형변환으로 쓰시고요. 써가지고 사용이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쓰시고요. 뭐, 이거 7번은 이제 출력을 안 해도 되긴 하겠지만, 그냥 출력을 안 하면 오류가 계속 있을 거니까, 이제 복사해서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고, 이제 7번을 이렇게 써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출력을 해서 써야, 여기 지금 경고창이 사용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하면 사용하지 않았다니까 요거를 이렇게 갖다가 써야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하면 경고가 사라진다. 아시겠죠? 경고가 사라질 수 있도록 나오게 되니까 이렇게 써서 작성하고요. 실행을 하시면 이제 실행이 저장을 하고 세이브 이렇게 하시고 실행하시면 3이 더한 33이 이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잘 출력이 됐네요. 네, 이렇게 하면서 형변환에 해당되는 내용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